한국이 핵무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핵무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지난 2023년 12월 미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줄여서 CCS의 존 햄리 소장은 한국 국민의 70%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CCS의 한반도위원회는 북핵 위험에 대응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 부장관을 역임했던 햄리 소장은 핵우산은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우리의 전통적 공약이 필요하다면 핵무기까지 포함된다는 걸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워싱턴 선언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 간 핵공유를 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워싱턴 선언은 핵 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준수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선언은 한국이 핵을 포기하게 했지만 정작 북한의 핵 공격 시 핵 보복을 의무화하는 핵우산을 명시하지는 않았는데요. 따라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한미 정상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없이도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까요? 지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됨으로써 사거리 800km가 넘어가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현무 시리즈로 대표되는 탄도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엘셈이라 불리는 한국형 사드의 양산도 2025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평양까지 200km인 한반도에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는 큰 의미가 없고 엘셈도 북핵을 99% 확률로 요격하기에는 사거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핵탄두가 낙하하는 최후의 상황에서 요격하는 방식이라 안심하긴 어렵죠. 그래서 한국이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줄여서 KAMD에서는 탄도미사일을 확실히 요격할 수 있는 SM-3 함대공 미사일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SM-3는 궤도에서 고장나거나 수명이 다한 위성까지도 요격할 수 있을 만큼 사거리가 북핵을 요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SM-3는 이지스 시스템 전용 미사일이라 한국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에 탑재하려면 척당 최소 5천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게다가 2023년 11월 30일에 공개된 2024년도 국방 예산안에 따르면 SM-3 도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SM-3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가서 한국형 SM-3를 개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SM-3를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12년은 걸린다고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미국이니까 사거리 2500km의 SM-3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지 한국의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은 북핵을 아주 높은 확률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12년 안에 북한이 미친 척하고 버튼을 누르면 서울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죠. 한국에는 미국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미국이 본토가 공격당하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북한에 핵 보복해줄까? 라는 물음에는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북핵을 확실히 요격할 수도 없어. 미국의 핵 보복도 확실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국민의 70%가 핵무장에 찬성하고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된다면 핵무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쓸 순 없는 것처럼 소 잡는데 닭 잡는 칼을 쓸 순 없죠. 국민의 70%가 핵무장에 찬성하는 데에는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전략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76발의 핵미사일을 보유했지만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에 서명한 결과 러시아에 유린당하는 국제사회의 냉혹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숱한 난관을 이겨내고 끝끝내 핵미사일을 배치했다면 과연 러시아가 대놓고 침공할 수 있었을까요? 또 미국은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하면 세계 1위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 시설을 파괴하고 엔지니어들을 철수시킨다는 대만에 있어 상당히 불편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만 경제부는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공들여 구축한 공급망과 인프라를 해외로 복제하는 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못 박았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안보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파트너지만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행보를 보여 신뢰성을 잃어왔는데요. 그래서인지 미국의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더그밴드 수석
수석 연구원은 아예 한국의 핵무장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죠. 북한이 미국 도시를 파괴하고 수백만 명을 살상할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춘 시대에 한국 국민과 정부가 미국의 핵 보복 능력을 과연 신뢰하겠냐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한국이 만약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올해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추진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아산 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 연구소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50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5년 안에 200발을 갖게 될 거라 관측했는데요.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200발의 핵무기 앞에서는 한 줌의 재에 불과하죠. 만약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빅터차 시시스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과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한국에 미군이 필요하냐며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더라도 트럼프는 개의치 않을 거라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무관심 아래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는 한국이 가입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사실상 백지화해버린 거나 다름없으므로 강도 높은 경제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강도 높은 경제 제재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수출이 막혀버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특히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국은 중국의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받게 되면 국내 상황이 매우 암울해지는데요. 러시아가 강도 높은 경제 제재로 배급제를 냈듯 한국도 그래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게다가 경제 상황이 나빠진 탓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과연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할 만큼 상황이 괜찮나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유지해온 유럽은 이미 경기가 좋지 않은데요. 게다가 중국도 빠르게 발전한 만큼 코로나를 시작으로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무리하게 하다가는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고무줄처럼 요동쳤는데 한국까지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경제 제재를 거의 받지 않게 되면 핵무장을 할 능력은 될까요? 그간 한국 원전에 쌓인 사용 후 핵연료는 10,000톤이고 이중 플루토늄이 수십 톤으로 핵무기 대량 생산에 충분한 양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원자력은 설비 용량 세계 5위, 운전기술 세계 1위를 자랑해서 핵무기 생산 잠재력이 세계 10위권으로 평가받습니다. 또 한국은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 원심 분리 기술을 개발해왔고 특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지에 이르렀는데요. 이렇다 보니 한국은 플루토늄이 없어도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하죠. 핵 개발을 결심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미국이 3년 7개월, 소련 4년, 영국 5년 10개월, 프랑스 5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를 가동하고 나서 핵실험까지는 미국이 10개월, 소련 14개월, 영국 27개월, 프랑스 49개월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잠재력을 고려하면 2년 내로 핵무장할 능력이 되는데요. 다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전 세계의 핵무기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한국이 먼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백지화했으니 많은 국가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백지화하고 핵무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는 유례없는 핵무기 증가로 누군가의 오판으로 버튼이 눌리면 지구는 버섯구름으로 뒤덮이는 매우 암울한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은 양날의 검이라 정리할 수 있죠. 한국이 핵무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